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제가 원익홀딩스 일단 뭐 딱히 특이사항 없죠. 일단은 뭐 계속 박스권 말씀드렸던 구간대를 정확하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기억하시면 많겠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넘어가기 힘든 구간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45,500원.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 45,500원 구간을 넘어주지 못하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대의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주포, 원익홀딩스의 주포가 주가를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45,500원을 넘어줘야 된다. 왜? 이 구간 위로 매물대인데 매물대 구간을 넘어줘야만이 뭐요? 이 앞에 있는 매물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을 못 넘어주고 있다라는 건 여기 있는 매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매물 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어떤 흐름?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저점 구간 3만원 후반이 되는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위쪽 구간 45,5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 구간 돌파가 안 나오면 뭐야? 단기적인 매도 구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고 45,500원짜리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미 앞쪽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죠. 날짜를 보게 되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얼마죠, 여러분들? 자, 1월 13일과 그 다음 1월 14일, 1월 15일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45,500원에 대한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구간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때 1월 14일 보이실 겁니다. 자,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뭐요? 이 구간대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만 좀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은 언제 올라가요? 이 부분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쨌건 매물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건 확인이 되죠. 매물에 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단 한번 소화는 몇 번 들어가 줘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는 박스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44,500원까지 매물 소화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어디 중요한 구간 45,500원 요 구간도 매물대거든요. 455도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45,500원에 대한 부분들 그죠? 결과적으로 때려줬지만 넘어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상이 있냐라는 관점 일봉으로 봤을 땐 뭐예요?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예요? 중기적인 흐름, 주봉을 봤죠. 주봉. 자, 주봉상 보면 어때요? 주봉상 이상이 있나요? 주봉상 이상 없죠. 딱 지금 5주봉선 걸려 있죠. 그죠? 5주봉선에서의 딱 걸려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이 없다. 월봉 보더라도 이상 없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죠. 돈을 안 쏘니까 안 가겠죠. 돈을 안 쏘니까. 돈을 쓰면 가겠죠. 선생님, 돈을 언제 써요? 이거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이상이 없냐, 이제 이상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서만 보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재미없는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고 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밀려버리고 올라갈 것 같은데 밀려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나쁘게 생각을 하면 매물대에서 안 보내고 또 살짝 올린 척하면서 매물대에서 안 보내고 또 올린 척하면서 매물대에서 안 보내고 계속 뭐예요?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턴다? 애초에?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물량을 털 거면은 이렇게 짜잘하게 거래량 안 돌리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주포고 물량을 털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을 위로 크게 키워가지고 거래를 어떻게 실은 다음에 윗골을 들고 내리든지 하겠지 이렇게 얍세비하게 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얍세비하게 올렸다 뺐다 하는 게 뭐야? 계속적으로 흔드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 단기적으로 여기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해서 뭐야? 계속적으로 흔드는 단계. 그럼 흔드는 게 얘네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더 모으기 위해서 흔드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원익홀딩스가 어쨌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익홀딩스 평단가가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10,000원대도 있을 거고요, 20,000원대도 있을 거고요, 30,000원대도 있을 거고, 40,000원대도 있겠죠, 그죠? 50,000원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만원부터 한 4만원까지 있죠. 4만원까지 이렇게 올랐다 쳐봅시다. 올랐다 쳐봐요. 그럼 개인 투자자 평단가가 얼만큼 될까? 대략적으로 쫙 올랐다라고 하면 평균 잡으면 한 25,000원 된다고 쳐요. 그죠? 25,000원. 근데 여기서 주가가 한두 달 횡보했어. 4만원대에서. 그럼 개인 투자 평단가가 계속 여길까? 25,000원? 아니죠. 횡보를 위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를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럼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정말 원익홀딩스가 주가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요? 이러한 구간대에서 뭘 만들어 오는 거다? 지지선을 만들어 오는 거죠. 개인들의 평단가가 많으면 많은 구간일수록 뭐가 나온다? 지지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를 정말로 말 그대로 8만원, 10만원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주가가 나중에 또 4만원까지 빠졌을 때 이 4만원 구간이 뭐가 돼요? 지지선이 돼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만들어서 물량을 또 위에서 털 수 있는 이러한 그림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패턴에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흐름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이 45,500원을 뚫어내면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못 뚫어내면 뭐예요? 못 뚫어내면 매물을 돌파 못한 거기 때문에 박스권이다. 그럼 지금 보면 박스권 뭐예요? 박스권 저점 구간이잖아요. 그죠? 박스 저점 구간이잖아.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서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은 뭘 보고 있으려나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여기 깨지면은 손절하려고 하지 않을까?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을 여기서 한번 떨궈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신규 진입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땐 손절 라인을 이 전저점을 손절 라인 잡는 게 아니라 어디를 잡아야 돼요? 주봉상 또는 월봉상 월봉상 양봉의 중심이 되는 76,5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36,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신규 진입을 들어가려면 원래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21선을 잡았지만 반등이 나오고 21선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봐야 돼요? 장기적인 흐름, 월봉의 흐름상 중심에 대한 흐름을 보고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흔드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이 패턴 자체도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내렸다가 쭉 뺐다가 올리고 쭉 뺐다가 올리고 전형적으로 정확하게 흔드는 패턴이에요. 흔드는 패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포다라고 하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더 밀어내고 올릴 것 같다. 올리더라도 제 생각엔 그래요. 쉽게 여기서 지지선을 지켜주고 갈 것 같진 않아요. 한번 털어내고 갈 것 같다. 그럼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우리가 로봇주 랠리가 최근에 나왔을 때 어떤 로봇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 관련된 애들이 많이 올라갔죠. 로봇주들이. 그죠? 자, 그러면 이 로봇주들이 현대차가 많이 올라갔고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다음 턴 출발할 때 원익이나 기존에 있던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로봇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의 순환매도 돌지만 로봇 안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감속기 관련주냐 또는 현대차 부품에서 파생된 로봇주냐, 그죠? 또는 대형 로봇주냐 또는 휴머노이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주냐 이런 부분 로봇 안에서도 섹터가 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딕이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나 이런 애들 전통적인 로봇주였던 애들이 강세가 나오는 시장들이 로봇주가 이번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익홀딩스 권해드리지 않아요. 웬만해선 낮은 종목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원익홀딩스가 결과적으로 봤을 땐 어쨌건 주도주가 맞아요. 주도주가 맞고 기존에 힘이 있는 종목이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하면은 원익홀딩스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식을 좀 알고 단기적인 단타 수익 또는 주도주에서의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얻어가고 싶다. 단기적인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원익홀딩스 괜찮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기존의 원익홀딩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냐? 개인적으로는 평단이 좋다라고 하면 일단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단이 좋으면 더 봐도 된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평단이 좋으면 더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건 주봉은 어쨌건 조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월봉상 중심이 되거나 또는 5월봉선에 대한 부분들이 깨졌을 때는 일단은 대응에 대한 관점 일단 새겨 가셔야 된다. 왜?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적이 깨졌다라는 건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깨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실현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돌파 상승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클로봇은 전통적인 로봇주 아니에요? 클로봇은 전통적인 로봇주인데 얘는 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누구 관련주예요? 현대차 관련주잖아요. 사실상. 맞죠? 사실상 클로봇은 현대차 관련주죠. 직접적인.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슈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통적인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은 전체적인 로봇주에서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상승 탄력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익홀딩스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뭐 자주 요즘에 횡보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뭐 자주 올려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중요한 흐름들 나오거나 좀 불안하실 때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앞으로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정말 정확한 대응, 정확한 분석, 그냥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상한 분석들 안 합니다.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좀 이해가 된다 라고 하시면 댓글도 좀 써주셔서 이해가 됐다라고 해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내가 조금 원익홀딩스 디테일하게 체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 또한 제가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010-8455-9501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해서 따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누이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제가 왜냐면 정말 바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말하는 종목들 족족 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좀 바쁜 상황이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일이 전부 다 연락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도 원익홀딩스 내가 지금 좀 답답하다. 좀 익절해야 될지 조금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내려갔을 때 더 사도 될지 이러한 부분들 원익 남겨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조정파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주를 모아 가셔야 된다. 원익으로 이미 수익 많이 드신 분들은 로봇주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를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세요. 계속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보면은 계양전기나 이런 애들 자동차 부품주인데 10배 올라가고요. 모베스전자 자동차 부품주인데 10배 올라가죠. 이런 애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동안 계속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부품주 중에서도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하시되 이렇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에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컨택해놨던 그 종목들까지 공유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익이라고 남겨놓으시고요. 이 부품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요쪽 볼게요. 요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이게 회사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간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
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95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